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격에 대한 거품이 20에서 25%가 빠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따지면은 25년 어느 즈음이 상당히 저로의 매수 기회가, 대구 같은 경우도 10에서 15% 정도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다. 그러면 이제 서울 외에 인천, 경기를 5대 강리시 한 번씩 볼까요? 네. 인천과 경기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네. 자, 먼저 그러면 다시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엑스퍼트 분석으로 들어가서 인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을 보시면 그래도 투자 점수가 높아졌네요. 아까 서울보다는 꽤 좀 높죠. 그런 이유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점수가 60점인데 이 정도면은 그냥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70점이 좀 넘어야 무릎이 되는 거고 80점이 넘으면은 그거는 발목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또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2차 하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천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놓고 보니까 그래도 빨간색은 아니에요. 서울은 빨간색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인천은 현재 110 정도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예요? 역사적인 평균이라 하면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0이니까 허리보다 10% 정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최근 저점을 보니까 19년 9월 달이 83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2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7 정도. 27이면은 한 20% 정도.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점은 77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노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한 욕심인 거고 아마 요 정도. 그래서 저는 한 90 밑으로 떨어지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그럼 90까지 떨어지려면은 금리가 확 떨어지든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 정도 떨어지면은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 7.3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점이 6.4예요. 그러면 1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5%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한 20%만 떨어지면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는 우리가 한 무릎 밑이라고는 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천의 하락이 컸던 이유는 22년과 23년의 이 엄청난 입주 물량. 그런데 요게 24년, 25년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요걸 확정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물량까지 들어오는데 그래봐야 얼마 없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올해부터는 2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죠. 인천은 24년 어느 즈음이나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바닥치겠다. 그리고 가격 기준으로는 15에서 20% 정도 떨어지면은 상당히 무릎 밑에서 사는 거다. 자,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최근에 다시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의 강도가 다시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천의 세대수 어때요? 자, 요거를 다시 최근만 좀 놓고 볼게요. 자, 전국에서 지금 세대수가 가장 많이 느는 지역이 세종과 인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수도 세종, 인천이 3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인천도. 네. 근데 인구수가 언제 바닥을 찍었냐? 21년 3월 달에 바닥을 찍고요. 인구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인천으로 계속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일자리를 보시면 그래도 뭐 보합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납부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의 소득이 그래도 좀 증가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은 인구수와 세대수가 느는 지역은 자 보시면은 전국에서 몇 개 없어요. 네. 인구수가 느는 지역은요. 충남, 제주, 인천, 경기, 세종. 근데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얼마 없고 그 다음에 거품이 서울처럼 아주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15에서 20%밖에 없고 이제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이 인천의 아파트를 사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겠죠. 경기는요? 자, 경기도는 사실 너무 케바케입니다. 워낙 또 넓기도 하고 넓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방송에서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강의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큰 맥락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도 이제 투자 점수가 한 60점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경기도도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현재 동반 하락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와, 상당히 지금 빨간불이죠. 150 정도, 역사적인 평균 127, 최근의 저점이 109. 그래서, 한 110 정도만 되면은 괜찮겠다. 그러면 40 차이죠? 네. 40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는 떨어져야. 근데 혹시라도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한 90 초반대예요. 그럼 지금이랑 거의 한 6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한 20에서 25%는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천보다는 조금 거품이 좀 더 있고 이거는 PIR만 봐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보면은 올해까지 많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들죠? 자, 이거를 놓고 보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격에 대한 거품이 20에서 25%가 빠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따지면은 25년 어느 즈음이 상당히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매매 거래량도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이거를 조금만 시군구 분석으로 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경기도도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혹시 경기도 중에서 혹시 제일 궁금한 데 있으실까요? 분당이랑 판교. 네. 그러면 다 비슷한 데니까 성남시 분당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을 보면 여전히 투자 점수가 53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분당도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지금 둘 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분당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356. 역사적인 평균이 275, 저점이 200이 안 됩니다. 200. 200이 안 돼요. 혹시라도 200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고, 최근에 저점이 259인데, 한 259 정도, 250 정도로만 떨어져도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그럼 지금보다 100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100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는 아니지만 25%.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거품이 25%나 그 이상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분당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원의 크기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개수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일수록 입주 물량이 없는 거고, 빨간색이 진할수록 그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분당은 초록색이죠? 막대 그래프를 봐도 새 아파트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분당 주변으로도 다 초록색밖에 없죠. 그래서 분당, 그 다음에 수지, 영통, 기흥, 권성구, 수원 이런 쪽으로는 지금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강부합이나 상승 쪽. 하지만 요 광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많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역들 화성, 특히 평택, 안성, 네. 이천 이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 남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입주물량이 많은지 아세요? 바로 이 지역에 호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아파트가 평택이나 화성 말고는 아파트 원의 크기가 작잖아요. 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동탄, 그 다음에 평택, 안성, 용인 이쪽 지역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엄청난 수백조의 돈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호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전부 다 이쪽 지역에 좀 관심을 두시면 저는 아주 향후에 좋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입주 물량이 작지만 이런 지역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새 아파트 지을 때도 없고 호재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이쪽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좀 많지만 호재가 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에서 내년쯤에 보석이 나오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잘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기도는 파주나 양주 쪽에 좀 입주 물량이 있고 경기도 남부 빼놓고는 그리고 광명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구나. 그래서 전세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일부 지역 빼놓고는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대 강력시 한번 짧게 한번 가볼까요? 부산요. 자,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저만 믿고 가시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맨날 와서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제가 뭐 여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니치고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 원리를 좀 따라서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산을 보니까 부산의 투자 점수 여전히 56점이다. 별로 좋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산은 매매가 반등이 어때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반등이 꽤 나왔잖아요. 없는데요. 반등, 이거는 뭐 너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하락. 전세가도 어때요? 별로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반등이 별로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111입니다. 평균이 94고요. 대략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저점이 84. 역사적인 저점이 78, 76. 그러니까 한 80 정도만 돼도 이거는 뭐 부산의 아파트를 사기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한 90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한 15에서 25%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때는 부산의 아파트를 사기에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소득 대비해서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자, 요게 이제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파란색이 요게 이제 매도자 많음이에요. 자, 근데 왜 부산의 반등이 지지부진했냐면 매도자 많음이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제일 많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요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매수자 많음이 어때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전세 수급이 중요한데 전세 수급도 좀 좋아지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죠.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도 강세를 띌 수가 없고 매매도 강세를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장은 여전히 안 좋다. 자, 그런데 22년, 23년 연속 어때요? 입주 물량이 작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게에 거품이 많은데 입주 물량까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인천이나 대구까지 엄청난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도 약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24년부터는 부산이 어떻죠? 입주 물량이 25년은 또 확실하게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면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아마 상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때의 좀 데이터를 보면은 좀 매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전국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제일 이제 지지부진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고요. 인구수, 세대수 누적 증감률 최하위가 누구냐면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제일 느린 데가 서울,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부산이 제일 크고 좀 더 위에가 서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빠지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도 중요한데 전남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50세입니다. 평균 나이 거의 50세. 부산이 47세. 네, 가장 젊은 데가 세종 39세.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자 이게 왜냐면 자 보세요. 부산에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는 30대나 40대가 아마 주 수요자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부산의 인구 연령층을 보니까 누가 많아요? 50대.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이 70대 이상. 그러니까 50대, 60대가 40대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물론 50대도 내 집 마련 교체 수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 수요대는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조금 인구 구조상으로는 부산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올해 당장 부산이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내년까지. 울산은요? 네, 울산 보겠습니다. 자, 울산을 보시면 울산도 여전히 투자 점수가 59점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울산도 반등이 나타나다가 다시 또 꺾였고요. 울산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어때요? 85, 평균이 82입니다. 거의 평균 근처죠. 근데 역사적인 저점이 여기는 19년이었네요. 그러니까 19년이 울산의 아파트를 사기에 제일 좋았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는 70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70 미치면 좋고 한 70대 초중반만 돼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10 정도만 빠져도 울산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10이면은 한 10%, 한 10% 초반. 많이 떨어져도 10%, 15% 되겠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만 떨어져도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10에서 15%는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울산은 이제 한 허벅지 밑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울산 같은 경우도 원래 매도자 많음이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빨간색이 매수자 많았는데 여기도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냉랭해지고 있는데 자, 울산에서 너무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전세 수급인데 그동안은 계속 전세 수급이 안 좋다고 최근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울산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안정화되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뭐만 없으면? 입주 물량만 없으면.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없어지네요. 이거를 전체 물량으로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자, 전체 물량으로 봐도 어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울산은 지금 사도 됩니다. 뭘로? 경매로. 왜냐면 경매로 사면은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이거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슬슬 지금 임장도 다니시고 관심을 좀 두시면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현재 시세보다 10에서 15%, 많게는 20% 싸게 사면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도 지금 꽤 있죠? 3,000채가 넘는데 이 중에서 괜찮은 미분양이 있으면 저는 골라도 된다. 그래서 미분양도 좀 줍줍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요? 네, 대구 보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도 60점이 넘지만 이 정도면 그냥 허리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70점이 넘어야 좀 안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의 매매가와 전세가도 어때요? 반등이 좀 나타났지만 이 반등이 미약하죠. 미약하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녹색불이에요. 그래서 한 허리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리고 최근의 저점이 한 82, 역사적인 저점이 71. 그러면 이제 한 82, 80 초반이면 지금보다 10 정도만 떨어지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10%만 떨어져도 내 집 마련하기는 괜찮은 시기다. 근데 혹시라도, 73, 지금부터 20 정도. 그럼 15%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15% 이상 떨어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10에서 15% 정도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소득 대비해서도 보니까 지금 몇 배요? 6.2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역사로 봤을 때 몇 년도 수준이에요? 2015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수준까지 이미 가격 조정이 된 겁니다. 소득 대비해서.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확률은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거품이 아주 많지는 않구나. 서울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매도자 많으면 어때요? 여전히 많습니다. 매수자 많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직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전세 수급이 조금 떨어지다가 살짝 올랐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까 울산처럼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1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입주 물량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울산은 올해부터 확실히 입주 물량이 줄었는데 대구는 어때요? 여전히 많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25,000세대에 가까운 물량이 올해도 풀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라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상황도 보시고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이 됐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주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지역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는 김작가 TV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터뷰 고수십니다. 이 조회수를 쫙쫙 올리는 리치고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김작가 TV 많이 24년에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투자 점수가 53점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고요. 광주도 지금 반등이 좀 미약하죠. 다시 매매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전세는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은 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근데 광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진짜 높네요. 그렇죠? 이걸 딱 봐도 가슴이나 어깨 정도 되겠다.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지금 높고 최근에 저점이 72 정도인데 그럼 지금보다 한 15 정도. 그러면은 한 10몇 프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정도
50, 60 밑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거의 30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8에 24, 한 25%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몇 프로에서 25% 정도까지도 가격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대비해서도 여전히 빨간불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봐도요. 지금 어때요? 매도자 많음이 다시 증가하고 있죠. 매수자 많음 여전히 별로 없죠. 그래서 수급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그런데 전세 시장이 보면 어때요?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았죠. 그래서 아까 리치고 AI 추천가 전세 가격을 봐도 전세 가격이 괜찮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23년 연말에 전세 수급 지수가 갑자기 100m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전세 시장이.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죠. 23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으니까 매매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전세는 괜찮았는데 24년 들어서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다시 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근데 25년, 26년 여전히 입주 물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입주 폭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때문에 조금 전세가 24년에 약세를 좀 보일 수 있고 매매가도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가격 거품이 한 10% 초반대에서 많게는 25% 정도 떨어진다라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그 매수하는 타이밍은 25년 어느 지금 정도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대전요. 네, 대전 보겠습니다. 자, 대전을 보니까 대전은 투자 점수가 60점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허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래도 반등이 꽤 수도권만큼 있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동반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도 주택구입부담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가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평균이 86. 최근에 저점이 한 80. 그럼 20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20% 정도. 그래서 한 10몇 프로에서 한 20% 정도는 떨어져야지 정말로 살만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7. 그러면 30 정도, 거의 40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한 30%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품이 그래도 매매가에 꽤 있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다시 매매 수급 안 좋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도 어때요? 다시 여전히 좋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 강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니까 또 이해가 되죠. 23년에는 입주 물량이 정말 작았죠.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안 좋아지고 있죠. 왜? 24, 25년 2년 연속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에 전세 수급이 계속 떨어지겠구나. 그럼 대전에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은 매매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대전의 매매 타이밍은 24년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25년 하반기 어느 즈음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